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영상의 제목이 정말 어그로를 끌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안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밤새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유튜브 보시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죠? 속속 도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세율은 그대로인데 벌써 아우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된 금액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아리팍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75% 늘어서 500만 원 돈 정도 부과가 됐어요. 마레프는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편입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승폭이 더 커지죠. 종부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100%로 상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부자 되신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종부세 내는 거 당연하죠.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10억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종부세 폭탄이 말이 되냐고 막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한 주택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예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마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다 세입자한테 전가할 거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죠. 세입자한테 종부세 폭탄을 전가해서 전월세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올린다고 해서 지금 전세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정됐던 세금이 또 부과되고 나니까 또 전월세 더 올릴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고 막 좋아했었는데 정말 세금 부담이 현실화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르든 내리든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등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재산 가치를 유지해주는 수준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많이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그 결과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전월세 얘기 다 다주택자 얘기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전월세로 전가시킨다는 얘기들 다 다주택자들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지금의 세부담이 억울하고 이러한 상황이 더 약자인 세입자한테 갈 거니까 각오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어요. 기승전 다주택자 입장에서 피해자이고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픈 신조어가 나타났어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벼락거지라는 건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개미파죠. 전셋집을 살면서 소득을 모으는 사람들, 집값 변동보다는 개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집을 무리해서 사지 않는 경우가 바로 벼락거지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이밍파라고 하죠. 청약을 노리거나 정부의 공급 대책에 효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집값이 내려갈 때 매수하려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다른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지금 벼락거지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반인들입니다. 실수요 입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곳이고 이 판 안에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힘겨루기를 하면서 유지되는 시장이에요. 어느 한쪽이 수세에 몰려서 아예 끝나버리면 안 되는 판이기도 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죠. 매수인 측에 서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벼락거지 유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1주택 실수요자도 해당이 되겠죠. 무주택 실수요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값에는 무리해서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갈아타기 입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매수인 입장에 서 있어요. 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다른 한편이죠.
건설사, 다주택자, 법인 투자자,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매도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표시를 해놓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더 힘이 센 쪽으로 딸려가게 되어 있죠. 이 선의 의미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은 돈과 집이라는 물건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물건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줄다리기와의 차이점은 한쪽은 엄청난 응원부대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게 없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바로 매도인들의 스피커이자 응원꾼이 됩니다. 응원해주는 쪽이 매도인 측에만 있어요. 매매시장마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급 부족이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도 없고 오른다. 이 얘기는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물건이 없다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돈과 물건을 바꾸려고 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이 연일 나옵니다. 또 물건이 없다고는 하는데 시세보다 싼 물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로또 분양 기사가 바로 그런 거죠. 수원, 인천, 송도의 로또 분양이 눈길을 끌고 연말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로또 분양이 기다리고 있고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희소한 아파트가 또 공급이 된다고, 이러한 물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패닉바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애들도 다 사고 있고 남들은 다 빚내서 사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안 사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벼락거지라고 말하는, 실제로 돈 있고 능력도 되지만 빚 감당하는 게 싫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만 안 사고 있다고 기운 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국 다 세입자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집 없는 서름 겪지 말고 얼른 집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응원가죠. 또 신고가는 계속 경신한다고 기사를 써대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안 사냐고 볼륨을 높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뒤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 선의 위치가 안 보이죠? 지금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뒤에서 당기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실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상대편 응원 소리만 들려오죠. 오늘이 제일 싸고 물건이 없고 연일 오른다고 하고 안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거지 된다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너는 하고 있다고, 이러한 얘기만 들려옵니다. 세뇌 교육이라고 하죠. 아니라고 생각해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일 이런 얘기를 접하고 기운이 빠지고 하니까 이제 매수인 입장에 옷을 벗어 던지고 상대팀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줄다리기의 특징이 판이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간 판이 끝나게 생겼어요. 판이 너무 기울어지니까 이제 운동장을 매수인이 유리하도록 기울여 줬어요. 정책을 통해서 운동장을 기울인 상황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운동장을 기울여 놓은 상황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스피커 소리를 듣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세금 폭탄 현실화되고 있죠? 겨우 5% 공시가격 현실화 올렸는데 지금 아우성이죠. 앞으로 세율 인상과 더 큰 부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나 법인 등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전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법인, 종부세 같은 경우 6%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금마와 잠실주공 5단지 2개 갖고 있으면 매년 3억씩 올라야 겨우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버틸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도 스피커에서는, 응원하는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버티고 있고 당신도 버틸 수 있다고 계속 응원을 하죠. 이러니까 급매물 출현이 없대요. 안 판다고 지금 급매물 출현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내년 5월까지 시장을 더 관찰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다들 버틸 거니까 꿍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매도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던지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의 매물이 증가를 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2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슬금슬금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 폭탄에 강남의 금매가 2억 넘게 하락한 호가가 나왔고, 또 비규제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오른다던 지역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기한 6개월 내에 처분하려는 매도자가 속출하고 있죠. 이 사람들 매도인 측에 있는 사람들이죠. 갖고 있는 집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물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인의 매매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최대의 거래량을 보였을 때 서울에서 법인이 판 아파트는 2,009세대인데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든 상황에서도 9월에 4,500건, 10월에 2,600건 이상 물건을 팔아치웠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안 판다고 하는데 매도인 측에서 줄다리기 하던 힘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또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계속 기운이 빠지니까 공급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은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요가 잔뜩 끼어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해도 공급이 효과가 없어요. 이러한 가수요를 차단한 상황에서 더 공급을 하겠다고 운동장을 확 기울였습니다. 주택 128만 호가 공급 예정이에요. 전세가 없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살고 있는 벼락 거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고가의 전세로 나와 있는 물량은 매우 많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서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전세는 투자 수요 없이 오롯이 실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줄다리기에 참여했던 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손털고 떠나가고 있고 운동장도 기울어뜨려서 이제 매수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편 응원 소리에 홀려서 이제 구경꾼들이 뒷꼬리에 가서 붙었습니다. 응원 소리가 너무 크니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쪽 가서 붙게 된 거죠. 부동산 줄다리기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구경꾼들은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건데 이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믿지 않고 여지껏 매도인 쪽으로 끌려왔으니까 매도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패닉 갭 투자에 나섰습니다.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두자 하면서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 절반이 갭 투자로 연끌해서 집을 샀어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30대 갭 투자가 9,000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2만 채 정도 샀는데 절반 가까이가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갭 투자에 나섰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다주택 법인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힘없는 영끌들이 들어와서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떠드는 심리밖에 안 남은 이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시장은 완전히 기울었는데 스피커는 계속 매도인이 이긴다고 응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벼락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빚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남은 시장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오지 않으면 사지 않을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상대편 힘도 빠지고 있고 운동장도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으로 줄다리기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냐고 듣기 싫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황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진자 수가 1,5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마음으로 뭉쳐야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는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정말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시점입니다. 여기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데 안 우울한가요? 벼락 거지들마저 다 빚쟁이가 돼야 해피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